이번 시간에는 선천성 이상 중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은 congenital heart disease라고 하고요. 우리 교재의 강론 쪽에 나와 있으니 강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방중격결손입니다. 심방 사이 막 결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ASD라고 약어를 흔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SD는 Arterial Septal Defect의 약어입니다. 심방중격결손은 정상적인 심장의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좌측 심장에 있는 혈액과 우측 심장에 있는 혈액은 섞이지 않도록 되어져 있는데, 심방 중격 결손이 있으면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구멍, 결손이 생겨져 있는 거죠.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혈액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보게 되면 심방에 이렇게 구멍이 나와져 있으면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올라오기 쉬워집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의 10 내지 15%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편이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 심방 사이의 구멍을 통해서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구멍이 있어서 혈액이 흐르는 것을 좌우 단락이라고 합니다. left to right shan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혈액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리 기전을 살펴보게 되면 좌심방이 수축을 하게 될 때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사실 우심방은 전신에서 돌아온 혈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심방에서 들어온 혈액도 있기 때문에 우심방의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전신 귀환 혈액량, 좌심방에서 옮겨온 혈액량, 이렇게 포함해서 우심방의 혈액량이 증가됩니다. 이렇게 피가 돌고 폐동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좌심방에 돌아온 일부의 혈액은 또다시 우심방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래서 혈액이 헛도는 혈액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전신으로 나가지 못하고 헛도는 혈액이 많을수록 우측 심장의 압력은 높아질 테고요. 우측 심장의 혈액은 또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을 통해 폐로 가는데 폐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폐 모세혈관 압력이 높아질 테니까 우심실에서 혈액을 짜낼 때 압력이 높으니까 우심실은 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점차 폐혈관이 저항성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혈관의 저항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폐고혈압, 폐모세혈관압이 올라갈 테고요. 허파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모판막 협착이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ASD와 승모판막 협착이 함께 있게 되면 좌심방에서, 승모판막이라고 하는 거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판막이 잘 열려야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내려갈 텐데 승모판막 협착이 있으면 잘 열리지 않겠죠. 그러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잘 내려가지 못하게 되고 좌심방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폐정맥압이 상승되고 폐모세혈관압이 상승되면서 폐우열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죠. 이러는 경우 우렬성 심부전인 CHF로 진행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심실중격결손입니다. 심실 사이막 결손이라고 하고 VSD라고 하고요. Ventricular Septal Defe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VSD가 생기는 원인은 태아기에 과도한 알코올이나 페니토인 같은 항경령제를 산모가 사용을 했을 때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임신 초기에 풍진이 감염되었을 때도 VSD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VSD는 선천성 심장질환 중 20 내지 30%로 가장 흔한 선천성 심질환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아동기에 저절로 폐쇄됩니다. 그리고 VSD 결손이 작은 경우에는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손이 큰 경우, 구멍이 큰 경우에는 영유아기부터 신부전이나 폐동맥 고혈압으로 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는 거고요. 자심실 두께가 우심실보다 3배나 두껍고 힘도 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자심실 내에 있는 혈액이 우심실로 섞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 부위가 커서 구멍이 큰 경우에는 심잡음이 많이 들리고요. 우리가 뭐뭐라고 하죠. 그리고 호흡도 빨라집니다. 이렇게 호흡이 빨라지는 것은 자심실 내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옮겨온다라고 하는 것은 심박출량이 감소되는 거고 조직은 저산소증이 빠질 위험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호흡이 빨라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직에 저산소증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나 영아는 수유를 할 때 호흡곤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젖꼭지를 빨거나 우유 젖병을 빨지 못하고 조금 빨다가 힘이 드니까 또 쉬고 빨다가 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먹다 보니 힘이 들어서 잘 못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체중 증가도 잘 일어나지 않고요. 잦은 호흡기 감염과 폐렴 등을 합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손이 큰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VSD 병리 기전을 살펴보게 되면 초기에 구멍이 났을 때 출생 시에는 좌우 단락이 발생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좌심실이 훨씬 우심실보다 근육량이 두껍고 힘도 세기 때문에 좌심실이 수축할 때 우측으로 혈액이 넘어가죠. 일부 혈액이 우심실로 들어가서 우심실의 혈액량이 증가될 테고 우심실에서는 다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폐동맥의 혈액량도 증가합니다. 폐동맥의 혈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폐동맥압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폐에 압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폐성 고혈압이 생겼다고 보고요. 이렇게 폐동맥압이 증가하면 폐모세혈관압도 증가할 테고요. 폐모세혈관압이 증가된 것은 폐모세혈관 정수압이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혈장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폐우열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심실의 혈액량이 들어가면서 우심실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우심실 벽도 증가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우심실 벽도 두꺼워지면서 좌심실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 후기에 가게 되면 우자 단락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좌심실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넘어왔지만 후기로 가서 우심실 압력이 높아져서 우심실 비우가 생기게 되면 우심실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역류하는 형상은 우심실의 혈액은 전신에서 돌아온 산소를 사용한 그런 혈액들이잖아요. 폐를 통하지 않고 좌심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과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혈액이 역류되는 질병을 아이젠맹거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젠맹거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좌심실의 혈액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폐를 통해서 산소화된 100% 산소화된 혈액이 와야지 되는데 우심실내부터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좌심실로 넘어와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 속 산소 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은 저산소증에 빠질 테고요. 청색증이 생기게 되고 조직 장기의 손상들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심장기형은 동맥관 개존증입니다. 동맥관 개존증은 PDA라고 하고요. 페이턴트 덕투스 아테리오스스 해서 PDA 약어를 사용합니다. 동맥관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는 폐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맥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동맥관은 출생 이후에 폐쇄되어야지 됐는데 동맥관 개존증 같은 경우는 이 동맥관이 폐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태아기의 동맥관은 산소가 없는 태아의 폐를 우회하도록 폐동맥에서 대동맥으로 혈류가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아기에는 원래 이렇게 폐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이 폐순환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대동맥을 통해서 좌심방을 통해서 좌심실로 오고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을 나가도록 하여서 폐를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출생 직후에 보통 1일에 막히기 시작해서 보통 1, 2주면 완전히 막히게 되고요. 그 부분에는 수개월 이내에 동맥관 인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생아에서는 이렇게 출생 직후에도 이 동맥관이 계속 막히지 않고 뚫려져 있는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선천성 심장질환의 5 내지 10% 정도로 발생을 하고요. 여아에서 남아보다 2배 정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병리적 기전을 살펴보게 되면 자심실이 수축을 할 때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혈액이 나갈 때 이 대동맥의 혈액이 일부 폐동맥으로 흐르게 되죠. 이렇게 좌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 대동맥을 통해서 나간 혈액이 전신으로 가야지 되는데 일부는 폐동맥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폐동맥의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폐동맥 압이 상승되면서 폐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폐모세혈관 압도 상승되면서 폐모세혈관 정수압이 올라가고 폐우려를 일으키면서 우려성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은 혈액이 다른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심잡음이 생기겠죠. 머머가 있고요. 그리고 전신으로 나가는 혈액량의 일부가 폐동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에는 혈액이 조금 부족하게 흘러가겠죠. 허혈 증상이 있어서 전신 조직은 청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염성 심내막염이나 우려성 심부전, 아이젠맹거 증후군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젠맹거 증후군은 우좌단락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대동맥의 피가 폐동맥으로 들어오는 것은 좌우 단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혈액이 넘어오게 되면 폐동맥 압이 높아지면서 결국 오심실에 압력이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 될 테고 후기로 가게 되면 오심실이 두꺼워지게 되고 오심실에서 혈액을 내보낼 때 대동맥으로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흘러 들어가면서 조직의 저산소증은 심각해질 수 있겠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아이젠맹거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선천성 심장질환은 팔로사징우인데요. TOF라고 하고 테트롤로지 오브 팔로의 약어입니다. TOF 같은 경우는 우자단락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우자단락을 생성을 하면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대순환계로 들어와서 조직의 청색증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팔로사징후는 역류학이 선천성 심장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심장질환입니다. 전체 심장질환 중 5 내지 7%고요. 그러니까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태어나자마자 금방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태어나서 발견될 수도 있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학령기 성인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로사징후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출생 직후인 영유아기에 대부분 발견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직후에는 청색증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동맥관이 폐쇄되는 이후에는 점차 청색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팔로사징후는 4가지 심장질환이 합병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먼저는 폐동맥 판막이 협착이 되어져 있고요. 폐동맥 판막은 오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좁아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심실 중격결순이 있습니다. 심실 중격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동맥 판막 기승입니다. 대동맥 판막이 정상보다 우측으로 있는 거예요. 대동맥 판막이 원래 좌심실에서 나가야지 되는데 좌심실과 오심실 사이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심실 비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오심실이 두꺼워져 있죠. 좌심실보다. 그래서 팔로사징후를 이해하기 위해서 태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태아의 심장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폐동맥 판막이 협착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내보내기가 힘들죠. 오심실에서 폐동맥으로의 유출로가 폐쇄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폐의 혈류량이 감소되고 실제적으로 오심실에 남아있는 혈류량은 증가되겠죠. 오심실 혈액량이 증가되고 오심실 압력은 높아질 테고요. 폐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오심실의 작업 부하가 계속 커지면서 오심실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때는 또 심실 사이에 중격이 있잖아요. 오심실 벽이 두꺼워지면 오심실에서 수축을 할 때 오심실에 있는 혈액이 좌심실로 넘어가는 우자단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동맥 판막이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나 또 이 밑에 심실 중격결순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오심실이 수축을 할 때 오심실의 혈액이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죠. 그런데 그 혈액이 대동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신으로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가는 거죠. 그러면 전신의 조직은 저산소증이 또 빠지겠죠. 자, 거기다 오심실이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심실이 수축할 때 오심실에서 좌심실로 또 혈액도 넘어가는 우자단락도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오심실 수축할 때 산소화되지 않은 피가 대동맥으로 섞여 들어가는 데다가 또 일부 좌심실로 들어가서 좌심실에 산소화된 피도 산소 분압을 떨어뜨리죠. 산소 분압이 떨어진 피가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가기 때문에 전신은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색증이 처음부터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빨리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청색증이 심해지면서 영유아기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팔로사징후의 병리 기전을 살펴보게 되면 심실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이 있으면 오심실, 좌심실 혈액이 섞이죠. 대동맥 판막 우위 또는 기승이라고 하고 대동맥 판막이 오심실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오심실이 수축할 때 산소화되지 않은 피가 또 대동맥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오심실 비대가 생기기 때문에 오심실에 있는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좌심실로 훨씬 많이 섞여 들어가게 되고 좌심실의 산소 분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자단락이 형성이 되게 되면 오심실에서 좌심실로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역류되고 좌심실 산소 분압이 감소되면서 조직으로 나가는 혈액의 산소 분압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럼 조직은 결국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고 청색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팔로사징후에서 폐동맥 판막의 협착 정도가 예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폐동맥 판막 협착이 있으면 폐동맥으로 가는 혈류량이 제한되죠. 그러면 오심실 압력이 증가될 테고 오심실 비대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심실 중격 결손이 있기 때문에 우자 단락이 심해져서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자심실로 넘어가기 쉬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 일부가 자심실로 넘어가서 청색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조직은 저산소증이 있기 때문에 이 저산소증을 보상하기 위해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산소를 많이 이동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적혈구 증가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적혈구 증가증이 되게 되면 혈류름이 늦어지면서 혈전 등이 많이 생기겠고, 혈전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전신의 색전증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죠. 그리고 곤봉형 손가락이라고 클러빙 핑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클러빙 핑거는 저산소증에 보상하는 그러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상적인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보게 되면 각도가 나타나지 않는데, 곤봉형 손가락은 손끝이 이렇게 뚱뚱해지기 때문에 각도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저산소증에 의한 청색증의 말기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로사징후에서는 또 심내막염과 같은 합병증 등도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로사징후의 혈류역학을 보게 되면은요, 우자 단락에 의해서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혼합되어 대순환계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조직은 저산소증에 빠져서 청색증을 나타나고요. 성장하면서 이 청색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청색증이 심해지게 되고 조직은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폐동맥 협착에 의해서 폐 혈류량이 감소화되면 산소화되는 혈액도 적어지는 거죠. 그럼 자심실로 들어오는 혈액도 산소화된 혈액이 적기 때문에 또 조직으로 가는 산소는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맥 용적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오심실에서 대동맥 판막 우위에 의해서 오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넘어옴으로써 대동맥 용적도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혈관 전이 큰 동맥 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혈관 전이는 TJ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y의 약자입니다. 자, 이렇게 대혈관 전이가 일어나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원래 LV 좌심실에서 대동맥이 연결이 되어야지 되는데 폐동맥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우심실에서는 대동맥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 폐로 피가 가고요. 우심실, 전신에서 돌아온 혈액은 다시 전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전신으로 다시 도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조직은 굉장히 심한 저산소 상태가 빠질 테고 청색증이 빠지겠죠. 그래서 대혈관 큰동맥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 팔로사징후와 함께 우자 단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청색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심장 기형입니다. 그래서 대혈관 전이는 심실과 혈관 유출 연결이 일치하지 않게 되죠. 우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되어져 있고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조직으로 가게 되고 조직은 초기부터 심한 저산소증에 빠져서 굉장히 심한 청색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심실은 폐동맥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전신으로 가기 때문에 생후 수주 이내 수술로 교정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위험한 심장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맥 축작입니다. 대동맥 축작은 COA라고 하고요. 코옵테이션 아우타의 약어입니다. 축작이라고 하는 말은 좁아진 것을 얘기합니다. 대동맥 일부가 좁아진 것을 대동맥 축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대동맥궁 아래에서 하행대동맥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좁아져 있죠. 이것을 축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심실에서 연결된 대동맥궁을 지나서 하행대동맥으로 이행하는 부위에 대동맥이 좁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동맥간이 붙는 근처가 좁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의 5% 정도이며 이것은 남아에서 더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상 양상에 따라서 단순 대동맥 축작과 복잡 대동맥 축작으로 구분합니다. 단순 대동맥 축작 같은 경우 다른 선천성 심장기형 없이 대동맥 축작만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예후가 좋겠죠. 그리고 복잡 대동맥 축작은 자심실 유출로 폐색이나 심실 중격 결손, 그리고 대혈관 전이 같은 다른 심장기현을 동반하는 경우들을 복잡 대동맥 축작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대동맥 축작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심하고 예후도 좋지 않겠죠. 이런 대동맥 축작의 증상을 보게 되면 동맥관이 완전히 막히는 생후 1, 2주경에 심부전이 심해지면서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전을 보게 되면 좌심실에서 혈액이 수축을 해서 대동맥으로 나갈 때 유출로가 좁아진 거기 때문에 좌심실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좌심실 수축 시 대동맥으로 혈액 유출이 감소하고, 즉 이것은 심박출량이 감소된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좌심실 내에 혈액이 많이 남는다는 뜻이고 좌심실 압력은 증가되겠죠. 그리고 좌심방 압력도 증가될 테고요. 폐정맥, 폐모세혈관 높아지면서 폐우려를 일으키게 되죠. 좌심부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동맥 축작의 치료는 진단 즉시 프로스타글란딘 2환, PG2환이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동맥관이 폐쇄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동맥관 폐쇄 시 PG2환이 관련되어져 있어서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동맥관이 폐쇄되지 않게 함으로써 일부의 혈액이 폐정막으로 흘러가게 되고 좌심실의 압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겠죠. 물론 이건 일시적인 거고요. 이후에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심제를 쓰거나 인유제를 써서 심장이 부담되는 것을 낮춰주도록 해야죠. 하지만 가능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진행하고요. 또 복잡 대동맥 축작의 경우 다른 동반 심장기염도 함께 교정해 줘야 합니다. 대동맥 축작만 있는 경우는 좁아진 축작 부위에 풍선 확장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과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면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선천성 심장기형을 살펴보았습니다.